교재 그 오늘 302쪽부터 들어갈 텐데요. 그 앞부분을 잠깐 보면은 그 28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는요 100% 실습이 다 안 돼요. 실습이 100%다 실습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책은 일상적인 상황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라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서 적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PC 조립했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굉장히 여러가지 이제 뭐 속이 타겠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서부터 시작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전기 코드가 제대로 꽂혀있나 안 꽂혀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저희 집 프린터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프린터 새로 사라고. 우리 집 우리 집 프린터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답변은 새로 구입하세요. 네. 또 다른 답변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안 되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죠. 어떻게 안 되는데요? 어떻게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전원이 켜지지 않는지, 전원은 들어왔는데 인쇄가 안 되는 건지, 인쇄가 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안 돼요?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안 돼요 그래요. 그냥 안 된대. 그냥 안 된대. 아 미치는 거야 이제. 그럼 전원 켜졌습니까? 했더니 잠깐만요. 전원은 안 켜졌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인쇄 명령을 걸면 화면에 뜨거든요. 전원이 인쇄가 안 되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전원을 확인하세요. 그럼 화면이 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안 보고 뭐 지륵지륵 찍혀야 되는데 안 찍히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저한테. 안 돼요. 전원은 켜 있습니까? 했더니 화면 프린터가 전원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본체나 모니터는 켜져 있으니까 인쇄 명령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프린터에 전원이 안 켜져 있으면 코드를 따라가 보세요 그랬어요. 자, 전원을 눌러보세요 그랬어요. 프린터 전원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대요. 그럼 프린터 전원 코드가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벽단자에 붙어 있습니까? 했더니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럼 멀티탭은 켜져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도 꺼져 있어요.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멀티탭을 켜보세요 그랬어요. 멀티탭을 켜보세요 그랬어요. 멀티탭이 안 켜진대요. 그럼 멀티탭은 코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다른 멀티탭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벽에 붙어 있나 했더니 쭉 보더니 벽에서 빠져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꽂아보세요 그랬어요. 꽂았더니 멀티탭이 켜지고 프린터를 누르니 전원을 누르니까 프린터가 켜진 거잖아요. 이제 그래놓고 나서 이제 확인해보면 당연히 인쇄가 되겠죠. 근데 일반 우리 그 컴퓨터 관련 자격증 시험에는 프린터가 인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라, 아니면 뭐 프린터를 점검해봐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있는데, 전원이 켜져 있다고 하면 어제까지 인쇄된 놈이 오늘 인쇄 안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집어 던져가지고 부신 것도 아니고. 이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쇄가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컴퓨터를 이제 이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하면 이삿짐 차량에서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집에 이사 왔다든지 새로운 가게 매장에 왔을 때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느슨하게 풀러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본체를 열어서 꾹꾹꾹꾹 눌러줘야 돼요.
안에 꽂혀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는 CPU는 안 빠져요. 근데 메모리가 약간 느슨해질 수 있고요.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게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만 꾹꾹꾹꾹 꽂혀 있는 것만 눌러주시고 나서 다시 전원을 켜보면 대부분 돼요. 근데 이 책도 별의별 걸 다 설명해 놨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고민 덩어리다. 이 책도 고민을 너무 많이 적어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파워 서플라이가 불량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컴퓨터가 잘 돌다가 그 다음날 이제 눈 뜨고 나서 그 전원을 눌렀더니 형광등은 켜져 있잖아요. 멀티탭도 켜져 있단 말이야. 모니터는 불이 들어오는데 본체가 안 들어와. 이런 경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체 파워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파워 서플라이 뒤편에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어제 끄고 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전원 스위치는. 근데 그게 갑자기 파워가 나갔다? 파워는 주로 작동 중에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럼 탄내가 나요. 그 전자부품 탄내 있습니다. 아주 흉한 탄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딘가 지금 안 좋은 상태구나, 이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있죠. 어디서 새로운 컴퓨터를 가져왔단 말이야, 쓰던 거를. 이거 네가 좀 써. 그래서 그래, 알아서 내가 쓸게. 그래서 가져와서 켰는데 안 켜져.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간혹 컴퓨터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켜봤더니 안 돼. 전원은 들어와. 전원은 들어오는데 모니터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이 안 나와요. 봤더니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나간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 안에 뭐 12V, 24V, 5V, 3.3V, 1.5V로 나가는 전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어딘가 문제가 생기니까는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디로 나가는 게 잘못됐는지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파워로 교체해보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안 켜봤기 때문에 그 전에 제대로 잘 됐던 거를 그대로 두고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그때도 잘 안 돼서 방치해뒀다 가져온 건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난감하죠. 왜냐면 예비 부품이 있으면 그거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예비 부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테스트를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메인보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되면 어디가 불량인지 솔직히 몰라요. 그렇다고 파워가 나갔다고 하면 예비 파워가 있어서 그거로 교체해갖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메인보드 고장이 났으면 메인보드를 예비로 갖고 있다가 다른 부품을 꽂아보고 메인보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게 제일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한번 나갔고요. 그러니까 10년 넘도록 쓰면서 한 5, 6년 됐는데 파워가 한번 나가더라고요. 퍽! 하더니 탄때가 나요. 그래서 뒤에 이상하다 그래서 뒤에를 만져보니까 뜨겁더라고. 전원공급 장치 쪽이 뜨거워요. 그런 경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 코드를 빼놔고 아니면 스위치를 꺼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원이 그 뜨거운 게 좀 가시고 나서 다시 켜봤는데 안 켜지더라고. 그럼 100% 파워 나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 스위치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한 번은 그래픽 카드가 나갔어요. 그래픽 카드가 뻥 터졌는데,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래픽 카드 있었잖아요. 팝콘 터지지 많이 터져 나간 거. 그거 제가 처음에 쓰던 건데 그게 나갔더라고. 그런 경우에도 좀 냄새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나가면 전원 자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그래서 이제 새로 샀고. 근데 진짜 우왕좌왕 저도 그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참 작업 중에 퍽 하고 나가니까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새로 교체하고 잘 쓰다가 바이오스가 한번 나갔어요. 바이오스가 나갔는데 갑자기 전원이 탁 나갔어요. 컴퓨터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파워 만져보니까 파워도 안 뜨거워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혹시나 몰라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켜니까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 바이오스 페일러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 글자를 확인했어요. 그 글자를 확인하고 바이오스가 어디 불량이 났다는 거죠.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엔 안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도 그 메시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컴퓨터들이 있으니까, 노트북도 있으니까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바이오스가 나가면 일체 컴퓨터는 작동이 안 된다. 왜? 바이오스를 거쳐 통과를 해야 부팅이 되든 말든 하는 거니까. 근데 바이오스를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바이오스 고치는 방법은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인보드 제조업체에다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는 메인보드는 국내산이 없습니다. 다 대만산이에요.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연락처 있는 걸 했더니 없는 전화번호다.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는 그런 업체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구매한 데를 갔어요. 제가 컴퓨터를 거래하고 구매한 데가 있으니까. 근데 거래처도 문을 닫았어요. 미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이제 부품들 거래하는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만 하는 말이 컴퓨터가 그렇게 됐다. 바이오스가 이렇게 나가서 그랬다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업체는 문을 닫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법이 없잖아요. 부품을 메인보드를 새로 사야 되잖아. 그 메인보드를 새로 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메인보드 칩셋이 다르면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돼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더니만 하는 말이 저기 꼭대층에 올라가면은 거기 수리하는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맡겨보라고. 그래서 맞다. 그런 거 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꼭대기층을 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 거래하는 거기죠. 아주 잘하시는 수리 아주 대가들만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 그랬더니 테스트를 하더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니 바이오스 나갔네요. 그럼 30분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지났나? 찾아가세요. 그러대요. 수리비는 10,0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 바이오스만 따로 빼요. 이렇게 빼가지고 그 롬이거든. 롬 라이터에다가 집어넣고 프로그램 다시 넣어줘요. 새 생명을 넣어주는 거지. 그거 프로그램 넣어주는 게 사실은 1,000원도 안 되겠지만은 그 기술이잖아.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10,000원 받더라고. 그래서 10,000원 받아내고 집에 와서 다 고쳐 이제 다시 다 연결해갖고 잘 썼어요. 그러다가 한 4, 5년 썼는데 또 한 번 바이오스가 나가더라고. 바이러스 걸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뭐 또 나가더라고. 그래서 에이 또 가자.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뜯어서 또 가져갔을 했더니 또 10,000원 내고 고쳐갖고 왔죠. 그렇게 12년인가를 썼어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요즘 그 갑순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보세요? 주말에 하는 거야? 누가 그러대? 거기서 그 여자 한 분이 고모되는 분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쓴다고. 거기 멘트가 그래. 그분은 허구한 날 내가 이러려고 피눈물 나는 역사를 썼냐라고 신세 타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피눈물 나는 역사는 아니지만 별의별 역사를 다 써봤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맡겨야지 뭐. 돈을 주고. 그게 제일 적게 들어요. 그거를 만약에 삼성 제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제품이라고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용 무진장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가져가면 다 해결해줘요. 아주 비용도 적고요. 봤더니 전국에서 물건이 와요.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뭐 화면이 안 나와요, 뭐 삑삑 소리가 나요,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솔직히 결합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찾아봐야 되고요. 교재 299페이지 보시면은 USB 장치가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Y자 케이블이 있어요. Y자 케이블. Y자 케이블 보시면은 그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는 본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본체 들어가고 한쪽에 붙어 있는 거는 외장 하드나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요렇게 하나, 둘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굵은 선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굵은 선이 이렇게.
이 굵은 선이 메인이에요. 이게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전력. 이건 뭐냐면 보조 전력이고요. 여기 이제 외장 하드가 다는 건데, 여기 있는 메인 케이블만 꽂았는데 얘가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전력이 약하다는 건데, 그럼 이제 보조 전력 케이블을 꽂으면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오래된 장비예요. 제가 집에 쓰는 외장 하드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Y자 케이블을 쓰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케이블 하나만 꽂으면 되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땐 두 개를 다 꽂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일단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조립을 했었잖아요. 조립을 하는데 아까 메인보드에 뭐를 조립했냐면 메모리, 그 다음에 CPU 붙이고 CPU에다가 이제 쿨러 달았잖아요. 근데 쿨러를 달 때 아까 제가 쿨러를 돌렸잖아요. 이렇게요. 라사를 돌렸잖아요. 돌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꾹 누르면 왜 돌리느냐면요, 안에가 이렇게 후크가 달려 있거든요. 후크가. 근데 얘가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서 이 라사를 돌리면은 후크 안에가 잠기거든요. 그래서 안 빠지게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거예요. 이제 집에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제 거니까는 시간이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립을 하고 안 되면 또 뜯어서 또 조립하면 되는데, 제 게 아니라 다른 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팔이 덜덜덜덜 떨리네요. 지금 막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팔에 힘준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하고 메인보드하고 아까 그 그래픽 카드를 연결을 해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했었죠. 테스트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메인보드에 이것도 중요하죠. 메인보드에 파워 넣어야죠. 그렇죠. 파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 메인보드에다 이제 파워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메인보드에는 메인보드 파워가 따로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아까 CPU 파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쿨러 파워가 있어요. 쿨러. 메인보드 안에 24핀 파워가 있었어요. 넓은 거요. 그거 꽂았고요. 그 다음에 CPU 파워는 8핀짜리 꽂았고요. 8포트짜리. 그 다음에 쿨러 같은 경우에는, 스펠도 틀리냐? 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 4핀짜리 뒤에다 꽂았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이거는 파워 없는 거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테스트 했고요. 테스트가 완료가 되어서 이제 케이스에다가 메인보드 붙여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케이블은 여러 개 있었어요. 첫째 USB 2.0 케이블, 그 다음에 3.0 케이블, 그 다음에 그 오디오 케이블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케이블, 그 다음에 LED 케이블,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리셋 케이블, 그런 것들 다 연동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메인보드 설명서, 아까 짧은 설명서에는 세밀하게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걸 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조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SSD,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ODD, 이거 이제 조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윈도우 설치했고요. 근데 윈도우 10은 그 안에 백신이 들어있어요. 백신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니까 이 백신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외부에 안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대번에 차단을 시켜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이상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되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장치 관리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크 관리에서 했던 게 뭐였죠? 아까 SSD-C는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SSD가 이제 C 드라이브로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드 디스크가 D 드라이브로 얘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이건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이거는 활성화를 시켰고, 나중에 시켰는데, 나중에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다? 아까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왜냐면 D 드라이브로 인식이 안 됐잖아요. 그럼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잠깐 보여드린다면은,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디스크 관리 모드가 있는데, 이 디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가서, 지금은 장치가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만약 요거다 그럼 오른쪽 눌러서 활성화 시키면 돼요. 여기는 지금 이 말이 안 나오지만 하드에서 보면 나와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주면은 요 화면이 약간 다르죠. 10하고 7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켜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다 돌아가는 거니까 이상이 없이 돌아간 거고요. 자, 교재 302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PC 환경 진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멀티탭이에요. 멀티탭. 중요한 게 이제 멀티탭 되게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멀티탭은 반드시 양극 스위치 쓰셔야 돼요. 양극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 코드는 두 가닥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는 몸통을 들어오는 전기, 하나는 몸통을 거쳐서 나가는 전기. 양극 스위치라는 거는 스위치가 두 가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광등을 켜면은 형광등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져 놓고 나서 그 선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들어오는 전기는 힘이 세고 나가는 전기는 힘이 약해요. 근데 들어오는 전기는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되고, 나가는 전기는 전기가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껐을 때 나가는 전기를 꺼버리면 계량기는 돌아요. 들어오는 전기를 끄면 계량기가 멈춥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껐다고 해서, 코드를 빼면 몰라도 스위치를 껐다고 해서 계량기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파워 스위치 끄면, 리모컨으로 파워 스위치 끄면 텔레비전이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텔레비전 옆에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빨간 불이. 그럼 언제든지 파워를 눌러서 켜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멀티탭에 있는 스위치를 끄면은 그 빨간 불마저 꺼지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오는 전기를 끈 건지 나가는 전기를 끈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티탭을 구매하실 때 양극 스위치를 사셔가지고 그걸 끄면 두 가닥을 다 동시에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적절한 길이를 사셔야 돼요. 10m짜리 멀티탭 사가지고 남으니까는 돌돌돌 말아놓고, 이건 안 좋아요. 적당한 길이를 사셔야 돼요. 10m가 필요하면 10m, 5m가 필요하면 5m, 1m가 필요하면 1m짜리 멀티탭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기가 220V는 그렇지는 않은데, 고압전류들은요, 고압전류 절대로 말아놓은 게 없어요. 말아놓으면 열이 나면서 불이 납니다. 적절한 길이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접지는 되어 있어야 되죠. 접지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굵은 돼지코처럼 생긴 거, 이렇게 굵은 스위치 두 개 꽂는 거 있잖아요. 그 대각선 위야 가로로 돼 있으면 세로 방향으로 접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날개로. 일반 아답터 있잖아요. 우리 아답터 같은 거는 접지가 없어요. 그냥 두 가닥만 꽂는 거거든요. 근데 굵직한 거 있잖아요. 굵직한 케이블은 접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접지되어 있는 거로 반드시 사셔야 되고, 지금 그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멀티탭은 당연히 접지가 되어 있는 애입니다. 뭐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청소는 수시로 해주세요. 뭐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는 필요는 없고요.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먼지는 청소해 주셔야 좋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메인보드에다 메모리 꽂고 CPU 꽂고 쿨러 달았잖아요. 그리고 파워를 켜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화면이 안 움직였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었죠? CPU 파워를 연결을 안 했었죠. 메인보드 파워만 연결하고 쿨러 파워만 연결하고 CPU 파워를 안 넣었잖아요. 8포트짜리 8포트. 꽂아 놓으니까 화면이 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자체 그래픽 장치 있잖아요. 자체 그래픽 장치는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를 사실 때 보셔야 돼요. 먼저 좀 볼게요. 그래픽 카드를 1050을 우리가 아까 봤었지 않습니까? 1050을 봤단 말이에요. 요런 모델 같은 건데, 예, 그렇죠? 똑같은 모델은 아니더라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뒷면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뒷면 HDMI 단자가 여기 있고요, 디지털 단자 여기 있고요. 다 디지털입니다. 요거는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메인보드 자체도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아까요.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자, 이거죠. 이거 얘는 아날로그고 얘는 디지털인데 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에는 이 아날로그 단자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모니터가 아날로그 모니터다 그러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니터를 바꾸는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젠더를 사용해서 교환을 바꿔줘야 돼요. 젠더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아까 뭐 캐드라든지 이런 그래픽 업무를 처리하실 거라면, 그런 업무를 하실 거라면 모니터가 일단 달라져야 돼요. 얘는 지금 자체 파워가 따로 없는 애예요. 자체 파워가 따로 없어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체 파워가 없어서 좋습니다. 얘는 4K까지 지원돼요. 4000 해상도까지 지원이 되니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모니터들은 4K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특히 얘는 4K가 안 돼요. DVI라는 얘는 4K가 안 되고, 디스플레이 포트하고 그 다음에 HDMI는, 특히 디스플레이 포트는 4K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니터를 사실 때 일반 모니터를 사시면 안 되고, 요거는 좀 볼게요. 이거는 지금 풀 HD란 말이야. 4K가 아니라 2K잖아요. 여기는 HDMI, 디스플레이 포트, 아날로그 단자 세 가지를 지원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2560이죠? 얘는 디스플레이 포트, HDMI 단자 이것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아날로그 단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날로그는 2560을 지원하지 못해요. 최대 19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그거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고 쓰셔야 돼요. 얘도 1920이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지원하지만 1920 넘어가는 애는 아날로그 단자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 보시고, 특히 뭐 울트라 HD 같은 거, 지금 울트라 HD가 안 보이네요. 이거 쿼드 HD고요. 울트라 HD를 사용할 거라면은 당연히
요 디스플레이 포트에다 지원을 하셔야 되니까 요런 모니터를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서 우리가 해야 돼요. 특히 게임 처리하는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요, 크게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 용도로 할 거냐, 그래픽 용도로 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50, 1060, 뭐 1080 이런 거는 게임 위주로 쓰는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나 그래픽도 잘 돌아가죠. 근데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이라면은 이런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래픽 카드를 사셔야 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걔는 게임에선 또 지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솔직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러한 장치를 쓰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온 거는 뭐냐면요, 아까 그 먼지 청소하는 거라든지, 왜냐면 CPU나 CPU 쿨러에도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회전체다 보니까 먼지를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먼지를 밖으로 빼내면 다 좋은데 먼지가 남아 돌아가요, 거기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에도 쿨러가 달려 있잖아요. 거기도 먼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05페이지 보시면은 CPU 이상 증상 진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증상을 진단한다라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겠습니까? 쓰던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참 답답하지. 새로 사온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전혀 이상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메인보드 이상 유무 확인하기 이런 것도 있는데, 메인보드도 새로 산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천상 업체에다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이제 메인보드나 CPU나 이런 거는 구매하고 3년간은 무상 서비스를 받아요. 파워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무상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래픽카드 3년 정도. 근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상 처리한다는 얘기죠. 유상 처리는 비용이 비싸요. 그때는 전문적인 업체, 아까 제가 전자상가에 그 꼭대기층이나 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코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맡기시는 게 저렴하게 들어가요. 바가지 씌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시면은 하드디스크를 몇 개를 달았어요, 거기에? 하나, 둘, 셋. 오, 뭐 빨간 케이블 되게 많이 꽂혀 있죠. 왼쪽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구형이에요. 파워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파워 케이블, 아까 4개짜리 꽂은 거. 그 왼쪽에도 보면은 회색으로 넓은 패드처럼 생긴 거, 이렇게 넓은 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구형입니다. 이거는 꽂지 마세요. 얘를 꽂으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신형인데, 이 신형은 여기 말대로 점퍼 설정이라는 게 필요 없다 그래요. 그냥 꽂으면 돼요. 순서대로 꽂으면 됩니다. 전혀 이상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소리 확인하기, 뭐 부릉부릉 소리 난다든지 부룩부룩부룩 뭐 긁히는 소리 같은 거 나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제품이야 뭐 그런 일이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를 새로 샀는데 모니터가 그 불량이 나는 경우 있어요. 그 불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화소가 불량이라는 거죠. 화소. 그래서 화면을 하얀색으로 바꿔 놓으면은요, 거기 조그맣게 바늘로 콕 찍은 것처럼 검은 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불량 화소가 난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부품 찾아내는 거 어려운데,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불량 화소를 확인해야 돼요. 얘는 이제 하얀 바탕에 하얀 바탕으로 처리를 하면은 검정색으로 불량 화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림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판은 실행하면 얘가 하얀색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놔보세요. 이렇게 놔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모니터 중에 검은색으로 제가 검정색 칠해가지고 콩 찍은 것처럼, 여기 제가 콩 찍었잖아요.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콩 찍은 것처럼 검은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콩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바늘을 콕 찍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긴 글자가 안 나옵니다. 화소가 깨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검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쓰는 모니터는 15년 됐나? 근데 화소 하나가 나가 있어요. 한 8년차 9년차 되니까는 화소가 나갔더라고요. 하나가, 픽셀 하나가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서비스 기간도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불량 화소 하나 난 거는 처리를 안 해주고요. 대신에 무결점 모니터를 샀단 말이에요. 무결점. 불량 화소가 서비스 기간 내에 전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게 무결점이에요. 한 돈 많아 더 비싸거든요. 그걸 샀는데 뭐 7, 8년 지나고 나서 발생한 거야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그런 걸 사시는 것도 좋고요.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고,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어요. 사실은 메모리는 불량이 났는지 불량이 안 났는지 우리가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증상이 있어요. 자, 메모리는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솔직히 모르고요. 사용 중에 그냥 꺼진다. 시스템이 그냥 꺼진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컴퓨터가 그냥 껐다 켜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뭐 바이러스 걸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예. 그리고 갑자기 뭐 인터넷을 하다가 인터넷 창이 뭐 멈추는 경우도 있고, 엑셀을 하다가 엑셀을 멈추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인터넷을 하다가 뭐 화면이 멈추면은 인터넷상에 무슨 화면이 떴다고 이렇게 뜨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메모리 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그 메모리 꽂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옮겨서 꽂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야 돼요. 메모리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삼성 거 쓰지 않습니까? 그냥 삼성 메모리니까 빼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시면은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줘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은 컴퓨터, 뭐 가전제품, 핸드폰, 그래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역마다 달라요. 어디는요, 컴퓨터나 가전제품 서비스를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핸드폰만 서비스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서비스 센터를 가셔야 돼요. 용산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잘 해줘요. 컴퓨터 서비스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용산이니까. 근데 이쪽 양천 지역인가 이쪽에는 또 컴퓨터는 또 안 된다 그러고요. 화곡인가 가면 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 센터마다 서비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갔다가 저도 그냥 되돌아온 거죠. 우리는 이거 안 했는데요, 확인 안 해보셨군요. 체험원 바보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이 314페이지에 자가진단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 노트북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떠요. 자, 여기에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는 여기 서비스센터 삼성, LG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예, 자가진단 여기 써있네요. 그랬죠? 자가진단 들어가서 어떤 자가진단인지 모델을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자가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PC다, 뭐 데스크탑이다. 그럼 데스크탑에서
바이오스 환경 설정이 뭐가 안 된다, 바이오스 셋업이 잘 안 된다, 뭐 진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원을 켰을 때 F2번 키 누르면은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또 프로그램 돌리는 거 있으니까는 그렇게 점검하셔가지고 내게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HP 노트북이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소리를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어요. 사운드 카드를 본사에서 메일로 보내주거든요. 드라이버를. 근데 드라이버 아무리 돌려봐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리 안 나는 노트북이 돼버린 거죠. 그게 제가 못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잘못 깔은 것도 있겠고,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에 가져가면은 삼성전자는 서비스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삼성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HP나 이런 것보다 그 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315페이지 보면은 뭐 AS 받는 것도 있으니까는 AS 받으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발생했느냐,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발생했느냐 하는 건데, 소프트적인 결함이라는 건 뭐예요? 윈도우 이상이에요. 즉 부팅 불량이라는 거죠.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윈도우가 깨진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서비스 센터를 콜을 해요. 그러면 서비스 기사가 오겠죠. 기사가 오면은 뭡니까? 출장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져가면 상관없어요. 가져가면은 거기서 해주죠. 기간이 있어, 무상 서비스 기간 내에서는 알아서 해주고요. 기간이 지나면은 안 해주고 비용을 받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제품들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제품들은 이 책에 보면은, 책에 써 있어요. 315페이지에 복구 솔루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구하는 방법이, 복원 솔루션이 들어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럼 공장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스마트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 초기화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공장 초기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 다 지워지죠. 연락처 다 지워지고, 카톡 다 지워지고, 다 지워져요. 근데 스마트폰이 안 켜지고, 켜졌는데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래. 그럼 얘를 초기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백업을 받아놨으면 괜찮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사진 같은 것도 찍어놓은 거 다 옮겨놨으면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멘붕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들은 다 복구 솔루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면 돈이 안 들어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리안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해놓고 쓰시다가 그 상태로 다시 백업이 가능해요. 복구 솔루션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죠. 대기업 제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제품, 특히 조립 제품에는 복구 솔루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태로 그대로 백업을 받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는 뭐 고스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백업을 받아놔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조립 제품을 쓰는 이유는 저렴하게 사용하겠다,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 이런 경우죠. 예.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그게 소프트적인 결함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요. 하드웨어적인 결함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결함은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파워도 한번 나갔고, 그래픽카드도 나갔고, 바이오스도 나갔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죽 두들겨 팼으면 컴퓨터를
혹사를 시켰잖아요. 근데 바이오스가 깨지는 건 대부분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근데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요, 바이오스가 더블로 돼 있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복구가 돼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쓰던 거는 좀 구형이라 그런 수작업을 좀 불편한 점이 있었죠. 하드적인 결함은 무상 서비스 기간에 뭐 교체를 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거나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후에는 기간이 이제 경과되면 전문업체 이제 수리를 맡기는 게 좋겠죠. 좀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드디스크는 무상 서비스 2년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무상 서비스 2년 동안 안에는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져가시면 새 거로 교체해줘요. 대신에 데이터는 개인이 처리해야 돼요. 데이터 복구하려면 복구 비용은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펜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메인보드에 CPU에도 펜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쿨러 펜이 붙었고, 케이스에도 펜이 붙어 있었고, 파워에도 펜이 있거든요. 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이 소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나씩 눌러보는 거예요. 전원이 켜지고 나서요, 케이스에 돌아간 펜이 있었잖아요. 그 펜을 딱 누르면 펜이 멈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소리가 계속 시끄러워. 그럼 그 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걔를 눌렀더니 조용해. 그럼 그 펜에서 소음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펜은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조금 돈천원 비싼 거를 사시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펜을 이제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뭐 무상 서비스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파워 공급장치, 전원 공급장치에서는 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파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상 서비스 기간에 가져가시면 다 청소는 해줘요. 대신 우리가 뜯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장치를 뜯으면 무상 서비스가 정지당해. 다 알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뜯지 말고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하셨으면은 가져가셔서 수리를 맡기는 게 좋고, 아까 케이스에 붙어있던 팬들은 그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는 거는 빼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걸 나사를 풀러서 가져가세요. 용산에. 그래서 얘와 같은 펜을 주세요 라고 해야 돼. 내가 버리고 대략 짐작해서 사오시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펜을 사오실 때 좀 비싼 거, 보통 2,000원, 3,000원짜리 펜도 있고 5,000원짜리 펜도 있는데, 제가 2,000원짜리 써보니까는요 금방 소음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짜리 샀더니 조용해요. 몇 년 갔어도 끄떡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진동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소음 진동이. 그러니까 라사를 정확하게 다 잠궈야 돼요. 라사가 느슨하게 잠겨 있으면 드르르 떨려요. 그러니까 팬더라는 소리하고 달리 드르르 떨리니까, 그 자동차도 그 휠이 이렇게 밸런스 안 맞으면 떨리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럽게 떨리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320페이지로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그래픽 카드나 모니터나 사운드 카드를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하드디스크도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에러가 났는지 검사하는 것도 있고, 뭐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걸 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는요, 그 구형 하드, 옛날 병렬식 하드는 이제는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그걸 아무리 최신 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뭐 무상 서비스도 안 되고, 그러다가 만약에 드륵드륵 소리도 나고 안 좋다 그러면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괜히 그걸 꽂아서 쓰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느려진다고 전체가. 그건 안 쓰시는 게 좋고, 시정 하드 같은 경우도
120기가짜리, 뭐 250기가짜리, 500기가짜리, 1테라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0기가짜리가 먼저 문제가 있다. 그럼 120기가는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250기가짜리 이런 거는. 그럼 무상 서비스 기간도 당연히 지났고 당연히 느린 애예요. 요즘 나오는 2테라 이런 거는 빨라요. 1테라, 2테라는 빠른데 500기가짜리, 250기가짜리는 옛날 제품이라서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진단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안정성 체크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나와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알려드릴 테고요. 또 직접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는 뭐 여기 있는 걸 고스트로 작업해 놓은 거를 복원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요.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